이슈 초대석 시간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관광지 서울이 전 세계 여행자들로부터 각광을 받으면서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이 1,200만 명 돌파했습니다. 와, 정말 성공적인 관광객 유치 실적을 달성했는데요. 서울관광재단은 앞으로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 관광과의 상생도 약속했습니다. 이분 모시고 직접 이야기 들어봅니다. 서울관광재단 길기현 대표이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서울관광재단 대표 길기현입니다. 연말에 오셨었는데요. 봄이 돼서 다시 한번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 앞에 카메라 있는데요.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려요. 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12월 방송 이후 다시 이제 오늘 나오게 됐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12월 방송 이후 뭐 계엄 사태 또 무한 비행기 추락 사고 등 관광업계로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사건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관광재단은 청계천의 비초롱 축제 또 광화문 광장의 크리스마스 마켓 등으로 해서 열려서 약 500만 명이 그 참여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고 특히 우리 오세훈 서울시장님의 지휘 아래 3377 그 관광 비전을 실현해 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3377은 3천만 외국인 관광객 유입 그리고 300만 또 와서 소비하는 그런 300만 원 소비 그다음에 7은 재방문율 70%또 하나 또 7 하나는 그 재방문 겸 플러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3377 체류 기간 7일을 우리가 이제 목표로 삼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런 공공기관입니다. 예. 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라디오 청취자분들도 굉장히 반갑게 맞이해 주실 것 같고 그동안 정말 좋은 성과를 들고 오셔서 오늘 쭉 말씀을 들어볼 텐데요. 잠깐 속보 하나 전해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 심판 선고를 오늘 오전 10시쯤에 했습니다. 기각 결정을 내렸고요. 한덕수 총리는 바로 정부 서울청사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장 발표를 했네요. 헌재 결정에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정부 서울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이같이 밝혔고요. 국정을 이끌어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서 국무위원들에게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87일 만에 복귀했고 오늘 바로 업무를 맡게 됩니다. 잠시 후 11시 헤드라인 뉴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리죠. 자, 길기현 대표 이사님 관광재단 서울관광재단의 이사님 모시고 일단은 저희가 이 코너를 준비하는데 코너 속에 코너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할 얘기가 많을 때 이렇게 준비를 해보는데 오늘도 일단 코너 속 코너로서 대표님과 함께 OX 퀴즈 먼저 해보고 나서 본격적으로 인터뷰로 풀어가겠습니다. OX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시작해보죠. 1번. 지난해 외국인 서울 관광객 1,200만 명 돌파. 역시 길기현이 하니까 된다. 솔직히 나 스스로 칭찬한다. 5입니다. 2번.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낙수 효과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 몰빵해야 한다. 아닙니다. 고민하셨는데. 네, X입니다. 네. 자, 3번. 대한민국 지역에도 수많은 관광지가 있지만 서울 관광의 수장 길기현 픽. 지방 관광지 투탑은 이건 주관식입니다. 현재 우리가 보령시와 해남군을 투탑으로 잡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4번. 지역에 전수하고 싶은 길기현표 4계절 서울 관광 콘텐츠 1위는? 등산관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등산. 네. 5번. 차세대 관광의 아이콘은 경복궁, 서울타워, 인사동 등 관광명소 개발이다. 아닙니다. X. 예. OX가 골고루 나왔습니다. 인터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거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잘한 덕이다. 스스로 축하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예. 얼마나 자축하세요? 제가 왔을 때는 이제 코로나 시기였고요. 그때는 뭐 한 500만 정도 그 정도 왔었는데 제가 와서 이제 3년째, 4년째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1,200만이 물론 이제 코로나가 끝난 것도 있지만 저희 직원들 또 서울시 또 시장님 많은 노력을 해서 다시 관광객이 이렇게 빨리 회복이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요. 그런 거는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우리 직원들 협심해준 그런 덕이라고 봅니다. 네. 외국인 관광객 2024년에 1,200만 명 돌파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서울관광재단 직원분들도 함께 뭐 자축의 시간을 가지셨어요? 자주 가지고 있죠. 자주 가세요? 제가 전 직원 피자도 잘 사주고 와. 또 팀장들은 맛있는 또 음식도 사주고 또 가끔 선물도 해주고 격려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역시 우리 직원들의 노고를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그때그때 이렇게 피자도 사주시고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러니까 직원분들도 더 열심히 하셨던 게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요. 외국인 관광객 유치 그 낙수 효과가 있는데 이거를 서울에 몰빵해야 한다. 제가 이렇게 여쭤봤는데 살짝 고민을 하시다가 X라고 하셨습니다. 예. 풀어주시죠. 네, 그 이제 서울 관광을 몰빵만 하면은 이게 이제 리피터라고 재방문객이 이제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서울은 이제 그런 컨텐츠가 뻔하거든요. 뭐 고궁, 명동, 뭐 남산 등 뻔한데 이제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방과 손을 잡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방의 도시들, 뭐 안동, 보령, 뭐 이런 해남 이런 아주 좋은 자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방들과 연계해야지만 서울 관광도 영속성이 있다. 왜냐하면 그런 지방을 가기 위해서는 서울을 들려야 되거든요. 거쳐야 되거든요. 네네. 네. 또 이제 그분들이 이제 가실 때도 또 서울 거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서울은 반드시 거치는 관문이 되기 때문에 지방이 발전하면 서울은 덩달아 발전한다. 그래서 서울만 혼자는 할 수 없고 저희가 이제 지방과 손을 계속 잡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물론 들어오실 때 나가실 때 서울을 거치시지만 서울에 계속 머물러 계시는 것과 거쳐서 지방을 가는 건 좀 다르지 않을까요? 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서울에 처음 오신 분들은 그렇게 서울에 이제 오래 머무시려고 하겠죠. 뭐 여러 가지 볼 수 있고 뭐 쇼핑도 할 수 있고 관광지 다양하게 볼 수 있지만 이제 한두 번 오다 보면 그분들이 이제 우리가 파리 자주 가면 파리 이제 다른 데 보고 싶도록 근데 이제 보통 이제 프랑스를 가더라도 이제 파리 들어가고 저쪽에 니스나 모나코를 이제 나중에 가듯이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도 이제 서울을 들어와서 안동이나 저쪽 이제 저 해남 이런 보령시 이런 데 가서 대천 해수욕장 이런 걸 볼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지만 대한민국 관광이 이제 영속하면서 더불어 이제 서울 관광이 더 가치가 있다고 저는 이제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강조하시는 게 상생 관광이군요. 그 의미를 좀 짚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제 계속 이제 말씀드리다시피 서울만 가지고서는 이제 이 관광에서는 재방문객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리피터라고 재방문객이 있어야지만 그런 그 수치가 올라갑니다. 그 관광객 유입 수치가 왜냐하면 새로운 수요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비용과 마케팅 비용이 들어가는데 재방문객들은 그 사람들이 와서 이제 감정이 좋고 서울이나 대한민국에 대한 감정이 좋으면 또 다시 이제 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서울만 한정돼서 하는 것보다는 지방과 연결해서 지방의 여러 가지 풍물, 서울은 대도시, 지방은 내추럴, 해안, 무슨 산 이런 걸 골고루 컨비네이션을 이루면은 굉장히 관광객들의 호응도를 더 끌어낼 수가 있죠. 그동안은 상생관광이 그렇게 긴밀하게 안 됐었나 보죠? 그동안은 이제 지역별로 놀았죠. 따로 놀았고 이제 관광공사가 있어요. 관광공사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관광공사는 또 뭐 이상하게 뭐 서울과 제주도는 자생할 수 있다고 해서 전혀 지원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답답하고 해서 그렇지만 이제 다 지방의 도시들도 우리하고 같이 손을 잡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같은 이제 문화관광재단이 전국에 꽤 있습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두 차례에 걸쳐서 300만 원을 끌어 모았어요. 한 자리에. 그래서 모아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 다 철저하게 설명해주고 예산까지 같이 손을 잡고 일을 하자. 그런 게 너무너무 좋은 반응을 얻었어요. 그래서 MOU도 이제 몇 군데 설하고 제가 이제 지방의 그런 지자체 강연도 다니고 또 이제 지방 대학 교수님들, 관광학교 교수님들도 한 80분을 모셔서 저희가 또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교수님들도 너무 좋아하십니다. 서울관광재단이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느냐 정말 보기 좋다 그러면서 사실 지방은 열악하거든요. 여러 가지 직원도 적고 예산도 적고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도움도 주고 같이 마케팅도 해주고 저희가 이제 유튜버나 이런 뭐라고 SNS를 수백만 수천만을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 거기에 예를 들어서 뭐 해남군에 또 자연스러운 이런 자연을 우리가 홍보해주고 또 보령시 또 이런 걸 홍보해주고 하면 거기는 특별한 돈 없이 전 세계에 자기들 홍보할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이번에 열광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많은 관광지 중에 지금 말씀 중에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지방 관광지
탑을 골라주셨어요. 길기현 대표께서 픽하신 곳인데 보령과 해남이었거든요. 보령시와 예. 해남군. 예. 왜 두 곳을 이렇게 선정을 하셨습니까? 이제 보령은 이제 골드시티라고 그 우리 서울시장님 오세훈 시장님께서 그 이제 서울에서 은퇴하신 분들이 제2 세컨 도시로 가서 살 수 있게끔 보령시에서 땅을 제공하고 서울의 SH 공사에서 그런 이제 큰 아파트를 많이 짓고 그런 일 역할을 합니다. 보령과 네네. 삼척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하고 연관도 있고 또 저희한테 이제 오파도 오고 또 제가 가보니까 대천 해수욕장 등 아주 다양한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어서 보령시하고 이제 손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령시에서 특히 하는 여름에 머드 축제라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머드 맞습니다. 축제 아주 네. 대단한데 그거를 저희가 이번에 이제 열차 세 대를 이제 세 량이라고 하는데 한 량이 한 420명 정도 타거든요. 그냥 1,200명을 우리 세 차례에 걸쳐서 외국인 전용 열차로 해서 열차 안에서 머드 팩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네네. 거기서 또 이제 머드도 이제 그 파티 그런 즐기는 체험을 하는 그런 걸 우리 머드 트레인을 세대 띄워주기로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해남 같은 경우는 뭐 또 땅끝 마을이고 또 해남의 명영관 군수님이 되게 적극적이세요. 이런 관광에. 또 제가 들어보니까 전국의 절임 배추의 70%를 해남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저도 들은 것 농산물도 같습니다. 어마어마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농산물이 또 먹거리가 좋은 먹거리가 될 수 있고 또 해남의 대흥사 뭐 미왕사 이런 좋은 절도 있습니다. 또 이번에 가서 이제 저는 이제 이순신 장군의 그 울돌목 그 명량해전 그 왜군을 이순신 장군 12척 가지고 매 왜군을 150척을 수장시킨 그런 울돌목이 있어요. 네. 바닷물인데 강물처럼 이렇게 세게 흘러가더라고요. 그것도 너무 관광 상품 네. 너무 좋으네요. 의미도 그러니까요. 있고요. 예. 세계 3대 제독 중에 한 분이 이제 우리 이순신 장군이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보령시와 또 해남군을 먼저 선정을 했습니다. 다른 지역들이 좀 섭섭할 것 같긴 한데 매년 선정하실 건가요?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속 네. 들어오면 저희는 뭐 거부하지 않고 얼마든지 거부하지 않습니다. 도시마다 네. 특색이 있으니까. 맞아요. 지역마다. 맞아요. 예. 지역마다 다 독특하고 다 여행지에서 너무 지방 좋으니까요. 소멸 위기로 이제 많이 그런 걸 겪고 있잖아요. 지방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나오시마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는 후쿠와 야요이라는 호박으로 이제 유명한 그런 미술가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미술 전시품 전시하고 그래서 인구 400명이던 도시가 지금 4천만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 효과도 기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역에 전수하고 싶은 길기현표 4계절 서울 관광 콘텐츠 1위로 등산을 꼽아주셨거든요. 네. 등산이 이렇게 좋은가요? 이제 우리나라가 전체가 70%가 산이잖아요. 어디 가든 산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산은 뭐가 좋냐면 도시에서 가깝다는 겁니다. 파리나 베를린, 뮌헨 같은 데는 산을 한 번은 가려면은 거의 편도 6시간을 가야 돼요. 예. 6시간을 가야 되고 또 가면 또 악산이에요. 바위산이고 또 힘드네요. 유해조수가 있어요. 예. 늑대나 퓨마 이런 거. 아이고. 그죠? 우리는 바로 뭐 한 30분 가면 산이고 그렇죠. 걷기가 너무 편하고 유해조수는 뭐 전혀 있으면 좋겠는데요. 등산로도 너무 잘 돼 있잖아요. 평이하죠. 예. 예. 또 동남아는 코브라가 있고. 예. 우리나라 또 일본 같은 경우는 화산섬이라 바위가 잘 부서지고 그런 그러네요. 핸디캡이 있는데 우리나라 산이 이제 너무 명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부산의 관광국장님 이런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우리 걸 벤치마킹하고 부산에도 뭐 등산 관광을 하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부산에는 해운대 해변밖에 없지 않느냐 그랬더니 산이 뭐 6개나 7개 있대요. 금정산 등. 네. 예, 그러고 이제 여러 산이 있는 지자체에서 우리를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 등산복, 등산화 대여해 주신다는 말씀하셨던 것 같거든요. 네네네. 등산관광 상품 네. 그것도 꽤 인기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것의 반응이 좋아서 이렇게 원픽으로 등산까지 하시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외국인들이 올 때 등산은 사실 생각 많이 안 하고 오거든요. 맞죠. 서울에 뭐 랜드마크나 쇼핑 이런 걸 보러 오고 이제 음식 이런 걸 보러 오는데 등산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제 굉장히 놀라고 우리가 거기다 또 이제 등산복을 가방에 챙겨가지고 오르면 가방이 부하고 굉장히 부피가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걸 다 이제 빌려줍니다. 야, 산 처음에는- 아래에서 바로 산에서 예, 산에서 올라가기 전에 네. 예. 다 빌려주고 그것도 이제 처음에 무료로 빌려줬는데 한나에 뭐 1,000원, 2,000원씩에 아주 싸게 빌려주고 네. 샤워장까지 있습니다. 야, 너무 또 좋네요. 웨트 타월도 주고 예. 그 외국인들이 너무 좋아하죠. 반응이 어떤가요, 외국인들? 지금 뭐 시작한 지 한 2년 됐는데 한 7, 8만 명이 왔다 갔고요. 와. 처음에 북한산 한 군데 만들었는데 오세훈 시장이 와보시고 너무 좋다고 종로에 북악산 인왕산도 세우자 해서 네. 거기 2호점 세웠고 작년 11월에 관악산에 또 세웠습니다. 세 예. 군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차세대 관광의 아이콘이 경복궁, 서울타워, 인사동 등 관광 명소 개발인지 제가 여쭤봤더니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예. 그럼 뭔가요? 차세대 이제 여행 관광은 그런 이제 경복궁 이런 거 또 이제 요즘 K-팝 한류 때문에 이제 우리 한국이 대단히 많이 떴거든요. 서울도. 근데 이제 K-팝 같은 것도 이제 음반 판매가 좀 줄어들고 있고 1980년대 이제 홍콩의 영화가 이제 세계를 휩쓸었고 2000년대 초반에는 또 J-팝, 네. 일본 팝이 세계를 휩쓸었는데 지금 이제 K-팝, K-드라마 등이 이제 세계를 휩쓸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언젠가는 이제 그 한류도 질 거라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스트 한류를 저희는 항시 준비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예술 관광입니다. 예술 관광이라면 이제 발레라든가 오케스트라, 뮤지컬 또 이제 여러 가지 공연, 전시, 그림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복합적으로 관광 상품을 만들어서 네. 그거를 이제 관광객들이 올 때 하루 정도 그런 그 예술품을 보게 하면 그렇군요. 뉴욕이나 런던, 파리가 이제 그 랜드마크 있는 그런 건물들도 많이 있지만 사실 그런 뮤지컬이나 이런 걸로 뜬 도시거든요. 네. 문화는 영원한 거니까 맞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문화, 예술, 그걸 예술 관광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길기현표 예술 관광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초 남았습니다. 네네네. 대표님 끝으로 서울관광재단 대표로서 한 말씀 부탁드려요. 네, 여러분 저희는 서울달 또 서울 비초롱 축제, 서울 등산센터 이런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서울시 공공기관입니다. 앞으로 저희 하는 일을 많이 지켜봐 주시고 해외 관광객을 한 명이라도 더 유치해서 서울의 경제를 번영시키고자 노력하는 기관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모시는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길기현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였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하정이에요. 이번에 파리바게뜨에서